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투자와 절세, 미술품에서 찾아볼까? 미술품 관련해서 또 최근에 또 좀 세법들이 좀 개정됐죠. 네네.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네, 개정된 세법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네, 이 부분은 이제 2021년도부터 예.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어떤 사항이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와 골동품을 이제 양도했을 때 뭐 일정 미술품에 대해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이제 과세가 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예. 다만 이제 이 소득세법에 보면은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타 소득으로 이제 과세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런 서화나 골동품을 사업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 뭐 네. 어떤 뭐 화랑이나 이런 걸 그렇죠. 이제 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예, 사업이죠.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뭐 화랑을 하시면서 뭐 미술품 이제 거래를 해서 음. 양도 차익이 빈번하게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예. 이 부분은 기타 소득이 아니라 사실 사업 소득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 자기가 사업적으로 네, 하는 네, 거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하고 사업 소득의 어떤 구분은 음. 이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보거든요. 네, 네. 근데 뭐 화랑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하시는 게 이제 명확하기 네, 네. 때문에 예, 예. 이분들은 사업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화랑 같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장이 없이 예.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미술품을 수집을 해서 네. 이걸 이제 또 타인한테 이렇게 파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랬을 때는 이게 과연 사업소득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냐 네, 이게 네. 굉장히 모호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세법에서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뭐 계속적 반복적, 그러니까 뭐 빈번하게 그런 미술품 양도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 부분은 그냥 기타 소득 기타 소득.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법은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해줬네요. 네, 사업장을 갖고서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네. 그 외 전부 기타소득.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네,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사업소득보다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게 세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적죠. 예,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납세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미술품에 대한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건다는 네, 건. 네. 좋습니다. 또 제가 질문을 드리면, 법인에서는 또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세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법인에서는 미술품을 사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 어느 정도인지 전액인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요. 예. 예. 이것도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예. 좀 더 말씀드리면요. 뭐 실제로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네. 예, 법인에서 이제 미술품 구입해서 비용 처리를 좀 하시려는. 법인은 항상 비용에 좀 네, 관심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이 부분도 비용 처리가 이제 가능하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요건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네. 판매를 목적으로 했다면은 뭐 이거는 사실 비용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사업, 보면은 그쵸? 재고자산 뭐 예, 이런 예, 재고자산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점당 미술품 점당 구입 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인 작품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거에는 또 500만 원까지만 해주다가 예, 이것도 예. 얼마 전에 또 세법이 바뀌어서 1,000만 원까지 확대를 해준 부분입니다. 예, 사실. 예.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부분은 바로 그걸 구입한 시점에 전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요건은 회사에서 이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사무실이나 복도 등 예.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가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이사 개인이 이제 별도 보관을 하거나 예, 예. 또는 뭐 이걸 심지어 자택으로 이제 이거를 그렇죠. 이런 건 가져가서, 안 되죠. 항상 네. 구분해야죠. 그렇게 자택과 한다면은 법인은. 네네. 이거는 법인하고 무관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용으로 네. 처리가 불가능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과는 달리 어떤 미술품 구입에 대한 필요 경비 규정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개인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점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그 대목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똑같은 사업자지만 네. 미술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그 비용 처리 안 된다. 네, 네. 근데 법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부의 어떤 경제적 실체를 만든 거니까 그 법인이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는 비용 처리 해주겠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 물건을 살 때는
구입도 있지만 리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 같은 데서는 미술품도 구입하지 않고 리스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리스에 대한 비용 처리는 어떤가요? 예, 최근에는 미술품을 실제로 리스를 해주는 경우들도 또 나타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이렇게 질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예. 뭐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은 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예. 미술품 리스에 대해서는 어떤 뭐 법령이라든가 뭐 국세청의 어떤 공식적인 해석이라든가 이 부분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시작한 이런 네. 서비스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부분이 꼭 안 되는 거냐? 사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예. 그 리스로 이제 지출한 지출액이 이제 사회 통념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냐 이 부분을 좀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네, 뭐 네. 일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얼마까지 못 되고 얼마까지 안 된다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사실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무리되지 않는 네, 그런 네. 범위 내에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어떤 범위 내의 금액이면서 뭐 여러 사람이 이제 볼 수 있는 회사 내 공간에 전시를 한다면은 일단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과도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는 비용 처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네. 아마도 저것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처럼 리스가 너무 많아지면 막 5억짜리 차를 리스한다든지 이러면 네. 어느 정도 제한이 오듯이. 네, 항상 이제 과도했을 때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예, 예. 좋습니다. 아, 미술 시장 흥미로운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미술 시장은 좀 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계사님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뭐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뇌피셜입니다. 그냥 뇌피셜. 뭐, 예, 예. 그냥 이렇게 뭐 참고로만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예. 뭐 어차피 어떤 시장이든 간에 초반에는 이제 소액 시장 네. 저변을 이제 확대하는 게 먼저거든요. 예, 이제 저변이 확대가 돼야지 어떤 거래 금액도 많아지고 시장 규모가 예. 이제 커가는 거는 어느 시장이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제 네, 생각이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미술품 시장도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미술품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제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어떤 그 세제가 계속 그 미술품을 장려하는 또 어떤 세금을 좀 많이 과세를 하지 않는 이런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분간은 어떤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 투자 이런 대안으로 미술품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국민소득이 뭐 3만 불 이렇게 이상이 되고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네네. 들어섰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점점 이게 국민소득이 따라 올라가면서 네. 이런 어떤 진짜 아트테크가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그래서 뭐 전망은 저는 상당히 밝다고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FP 이 방송 보시는 FP님들도 이런 내용 참고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미술품 시장에 대해서도 세법이 좀 지원하는 측면이 있으니 뭐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볼 만한 시장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은 있으신가요? 이 정도로 할까요? 네네. 오늘 그러면 저희 준비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